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백가흠 작가님 모시고 신작 장편소설 아쿠아마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댓글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새뼘 천사님께서 힐빌리의 노래편 들으시고 이건 뭐야 7, 8년 전 네, 방송 7, 8년 전 어제 JD 벤스가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에 지목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생각나서 다시 들었습니다. 2022년경에 책을 읽었을 때도 아이를 키우는 내외적 환경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고3이 된 아이의 입시 준비 중에도 대치동과 제가 사는 동네와의 여러 차이를 체감하는 중입니다. SNS에 민사고 엄마들의 특징이라고 나오는 영상처럼요. 암튼 거의 7년 전 방송임에도 지금 다시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항상 통찰적이면서도 재미난 방송 늘 감사합니다. 초창기부터 듣고 펀딩도 참여했지만 댓글은 처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뼘 천사님. 네, 처음 보는 아이디네요, 진짜. 네. 율리님, 막내 대입이 끝나고 나를 위해서 뭘 해볼까 하다가 책을 좀 읽어볼까 하고 듣기 시작한 방송이 책걸상입니다. 혼자 선택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많은 책들 책걸상 덕분에 읽었습니다. 바로바로 읽지는 못해도 제 속도대로 천천히 따라 읽고 있습니다. JYP 새 책 출간 축하드려요. 읽고 감상도 올려볼게요. 책걸상 오래 듣고 싶습니다. 네. 클라우드 블루님, 책걸상 후원한 저를 칭찬합니다. 손수 사인해주신 멋진 책 잘 받았거든요. 정말 재미있고 유용합니다. 한국의 빌 브라이슨답게 이거 본인 주장을 막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안 되는데 유머 너무 좋고요. 잘 정리된 역사와 정보를 활용하는 건 팩트플리스의 한스 레슬링님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한스 레슬링이라고 저 동의 안 됩니다. 네, AI 활용책도 기대할게요. 네, 커피조아님께서도 보통 전자책을 읽는데 이 책은 꼭 종이책으로 사서 아이들과 같이 읽으려고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있는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이런 한국 책이 있으면 아이들과 같이 읽을 텐데 싶었는데 게다가 한국에 대한 내용이라니 한국을 좋아하지만 한국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꼭 읽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조아님 아마 외국에 계신 분이시죠? 네네. 그 한국의 빌 브라이슨이라는 표현이 너무 거슬렸는지 우리 책걸상 가끔 출연하는 그 책 읽는 변호사 양지훈 그 친구는 박 브라이슨이라고 앞으로 주장해 보면 어떻겠냐고. 박 브라이슨.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K 빌 브라이슨이라고 또 그 제가 기획회의에 그 격주마다 책 큐레이션 하는데 거기 썼어요? 약간 지인 찬스 개념으로 K를 팝니다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한국의 빌 브라이슨이라고 그러니까 그 편집자 선생님이 K 빌 브라이슨이라고 고쳤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런데 뭐 아무튼 네. 자, 백가흠 작가님도 즐겨 읽었다는 K를 팝니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아쿠아마린 지난 시간에 그 청계천에서 잘린 손목 발견되는 이야기까지만 사실 했는데 주인공들은 경찰들인데 이 미담반이라는 건 실제로 없는 거죠. 예, 없죠. 네. 미제 사건 전담반? 미스터리 사건 전담반. 네. 그 소설 속에서는 이런 설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제 사건이나 아니면 강력반 이런 데서 뭔가 시도를 해봤자 해결하기가 난망한 사건들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 미스터리 사건 전담반에 안기고 이제 그곳에서는 안고는 있지만은 사실 진짜 해결을 못하는. 그래서 그 경찰청 내에 약간 오물처리장 이런 느낌의 구조로 나오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건이 꽤 많대요. 아, 그래요? 이게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들고 싶지 않은 사건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시적인 강력 사건들은 그 거의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뭐 그 사건 해결 범죄 검거율이 뭐 100%가 넘을 때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 또렷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상해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실제로도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런 전담 부서는 없으니까 네. 그냥
캐비넷에 그냥 쌓여 있는. 근데 이제 그런 캐비넷에 있는 사건들을 이제 소설 속에서는 이제 처리하는 부서가 미스터리 있다고, 사건 예. 전담번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음. 전개가 되는데 거기에 팀원들이 보니까 조금씩 다 특이합니다. 뭐 약간 그 퇴물 형사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일단 반장이 주인공격인데 K라는 반장. 네, K라는 반장이 주인공격인데 그 반장부터 뭔가 사연이 많은 분이잖아요. 예. 그 사연이 많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살짝 조금씩만 힌트를 주고 궁금하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끌고 가는데 그 술 좋아하는 K 반장은 혹시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본인 네, 본인 저죠. 그 아니 뭔가 그 전날 과음하고 그 아침에 괴로움이 너무 소설에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날 와인 먹었겠죠, 제가. 네. 네. 아, 일단 작가님도 술은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그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저 어디서 질문을 저도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 저로부터 분화한 인물들이에요. 전부 다. 뭐 거기 뭐 늙은 형사도 그렇고, 예. 정형사, 예, 늙은 형사님. 네. 예, 정형사. K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다른 K도 나오잖아요. 네, 그 네. K도 뭐 이게 저는 이렇게 보통 할 때 이렇게 그림 그리거든요. 근데 인물들이 다 다른 인물들이니까 얼굴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네. 저는 다 제 얼굴만 그려요. 이게 그거 제 헷갈리잖아요. 쓸 때는. 근데 이제 제 머릿속 이거는 처음에도 헷갈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떠한 특징만 갖고 있는. 왜냐하면 소설 안에서 인물이라는 거는 단면만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 저는 이렇게 물도 마셨다, 술도 마셨다가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캐릭터는 술만 마시는, 물만 마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헷갈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일부러 의도하신 건지 좀 이제 독자 입장에서 네. 궁금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그 미스터리 전담반에 있는 형사들의 모습들이 또렷해지는데 네. 앞부분에서는 정말 그냥 암시처럼만 나타나니까 사실 저는 헷갈리죠. 메모를 했어요. 헷갈렸어요. 그 이 형사가 이 형사인가, 네. 이 형사가 이 형사인가, 심지어는 동명인 형사도 예, 있잖아요. 그게 좀 익명처럼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우리 이웃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네. 실제 이름도 같게 만든 이유도 그렇고 뭐 그런 의도긴 해요. 조금 그리고- 더 헷갈리게 하고 싶기도 했고.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그 K가 2명 나오는 것도 네. 표기를 하나는 알파벳 K로 예, 쓰고 예, 하나는 예, 한글로 예. K라고 예, 예, 써가지고 예. 저는 딱 이제 그 대목 보면서 응. 아 백 작가님은 안 되겠다 네. 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독자 그쵸. 입장에서는. 예. 근데 나중에 그거가 구분이 될 거라는 네, 믿음이 점점 있어서, 또렷해지는데 근데 처음에는 요즘에 그 뭐 영화라던가 네, 아니면은 네. 드라마에 익숙한 네, 독자들 그쵸, 같은 그쵸. 경우는 처음에 막 이렇게 개성 강한 사람들이 빵빵빵 그렇죠, 나와야 그렇죠. 이제 예, 예. 전개가 되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제 그걸 일부러 이렇게 흐트러뜨렸다라는 맞아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거니까. 읽으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아니 저는 이제 궁금했다니까 이게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닌 건지 했는데 아 일부러 그러셨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네. 저는 아 백 작가님은 안 되겠다. 저 안 돼요. 아니 면전에서 지금 안 아니, 되겠다. 아 그게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쁜 의미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좀 잘 읽히는 그런 소설을 근데 한번 써보시려고 하신 미스테리 건가? 요소를 주려고 일부러 약간씩 이렇게 단서를 그런 것도 숨기고 있죠. 묘사하는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리고 뒤에 반전이 또 확 있어요. 아 근데 그 얘기는 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몇 쪽입니까? 300쪽 조금 넘는 분량인데 어쨌든 초반에는 미스테리고 이거 좀 손목도 발견되고 중간에 시체도 나오고 근데 시체랑 손목이랑은 또 다른 사람이고 뭐 이러면서 쭉 가면서 계속 궁금해서 가는데 이게 단순 미스테리 소설이 아니라 뭔가 딴 내용이네라는 거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래요. 조금 더 뒤쪽에 가서 밝혀져야 아니, 근데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런. 오히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죠. 그 좀 출판사에서 좀 더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제 백 작가님이 좀 더 힘을 쏟으셨다면은 출판사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줬어요. 아, 그래요? 이미 충분히 기다려줬어요. 몇 년을 더 기다려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분량이 제 문제. 얼마나 더 기다려? 다음 제가 올림픽까지 문제, 제가. 기다려. 제가 분량이 한 500쪽 정도로 늘어도 아니, 사실은 제가 괜찮았다. 사실은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부터 두세 권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다가 연재한 거예요? 참 근데. 악스트. 악스트에 악스트. 연재했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지만 이제 도입부가 끝난 느낌이에요, 실제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다 인물들을 살려놓은 이유도 뭐 제가 또 다른 얘기 쓰고 싶은 거는 일부러 뺀 얘기들도 많고. 아, 그러니까 이제 책의 판매고에 따라서 이제 후편. 그렇죠. 너무 너무 잘하시. 아니 이거 약간 근데 진짜 그 시리즈물처럼 가도 돼요. 근데 약간 어벤져스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지금 미담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고 요 아쿠아마린이랑 비슷한 컨셉으로 소설을 쓰면은 너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져야 이제 돼요. 완전 달라져야겠죠. 좀 다른 얘기.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근현대사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목들을 뭐 좀 해보고 싶은 것들 여기에 안 어울리는 것들은 다 뒤로 미루거나 드러내거나 뭐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르다고 여길 수 있는데 한 두세 권 정도의 분량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딱 그 정도의 도입부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이게 뒷부분에 그 작가님께서도 살짝 암시를 하셨지만은 가해자들이 다 너무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보통 그런 고민 안 하는데 이거는 이 스포일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용을 말해도 되는지. 방금 제가 실수한 건가요? 아니 실수한 거가 아니에요, 아닌 아니에요. 게 네. 네. 다른데 인터뷰 기사에도 보면 이게 이제 사적 복수에 관한 거다, 네, 네. 뭐 국가 폭력과 관련이 있다, 뭐 가해자, 피해자 이런 얘기들은 나와요 키워드가. 그래서 그 말은 해도 되나 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미스테리적인 요소가 조금 다른 걸로 넘어가는 시점이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 제가 느꼈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다른 이야기가 뒤에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예. 그거를 그것도 하려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 중간쯤 되면은 소설의 성격이 확 바뀌잖아요. 예. 딱 중간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끝까지. 예. 그 이제 차기작을 준비하시면 이제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끝내면 그건 이제 독자가 채워 넣어야 할 몫이 되는 거고 이제 아니면 이제 판매고가 올라가면 이제 차기작으로 작가님께서 직접 풀어주실 거고. 대부분 여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좀 미스테리로 남는 인물들이 꽤 있는데 실은 그냥 그런 해결의 의지가 없는 인물들도 있고 네. 뭐 혹시 다음 기회가 있어서 소설을 이어서 쓰게 되면 거기에선 좀 풀 인물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그 인물이건 해결할 의지가 없는 인물이건 지금 이제 다 섞여서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암시적인 알레고리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예, 실제로는 그 내막들을 다 모르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예. 그리고 사실 그 내막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그렇죠. 이야기가 안 되고 예,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채워 넣었으면은 훨씬 더 작품 분량이 늘어났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처음에는 뭐 했었거든요. 네. 근데 빼는 게 낫더라고요. 차라리 너무 소설이 좀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꾸 뒤로 갈수록 이게 더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다 그냥 예, 빼셨군요. 예. 불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다음 작품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요 미담반 형사들이 뭐 한두 명은 교체될 수 있겠지만 대충 또 이렇게 등장하는 새로운 전혀 다른 이야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하고요. 전주가 배경입니다. 제가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요. 아 고향은 전주세요? 원래는 익산인데 익산. 전주 뭐 군산 여기가 다 저 그 생활권이라. 익산이 근래에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익산이요? 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 모르세요? 지난주도 갔다 왔는데 그 똑같던데. 국립 40년째 똑같은데. 아니 그 국립 박물관? 익산 국립박물관 그 지하에 이렇게 깔아놓은 그거 되게 근사하다는 얘기. 그거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바뀌었는데 자기가 안 가봐놓고는 고향이 40년 전에 똑같다고 지금 죄송합니다. 익산 시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분노할.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미륵사지 그 탑 예. 그것도 예. 복원도 끝났잖아요. 예. 그것도 안 가봤죠? 그거는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보아온 탑이라 그냥 그 탑이구나 그런. 그게 이제 원래 시멘트 부어가지고 예. 일제 때 제가 그 소풍 어렸을 때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때는 정말 흉물스러운 그러니까 탑. 시멘트로 덮여 있는 예. 상태였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손질해가지고 예. 이제 복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차기작의 무대가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려고. 예. 약간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비슷한 등장인물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 얘기해도 되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뭐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그렇죠. 모르는데. 네. 이제 거기가 전주는 원래부터 있던 도시고 군산하고 익산은 일제가 만든 신도시거든요. 그렇죠. 목포도 신도시고 네. 그에 관련된 이제 한 3세대의 이야기로 음. 하려고요. 뭔가 이렇게 파친코 이런 분위기입니까? 제가 어떻게 빠친코처럼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그렇게만 쓸 수 있다면 아니 너무 한 좋겠습니다. 3대에 걸친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건 네. 맞는데 이걸 뭐 하여튼 배경은 거기에 근거에 두고 아니면 저 토지 뭐 이런 겁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해요. 너무 강하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하지만 배경은 현대죠. 현대죠. 네, 저는 그 작가님은 현대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서울에서 오랫동안 뭐 사시고 네. 했으니까 지금 청계천이랑 뭐 네, 여러 네. 가지 얘기 나오고 네. 지금 대구에 사시니까 네, 네. 지금 대구도 꽤 아쿠아마린에 많이 나오고 네, 네. 다음번에는 원래 고향이 아니 그러지 말고 안 가본 데를 새로 하나 저 취재를 그럴까요? 핑계로 여행을 네.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아니, 이런 근데 것도 이- 좋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 고향이어서 고향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시대적인 거하고 그렇죠. 잘 어울려서 그런 네, 목포도 많이 나고 전라도 잘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목포 꼭 가보겠습니다. 아니 목포 그 꼭 가보셔야죠. 익산은 거기 꼭 가보려고요. 그 저 미륵사지 네. 그 복원한 거랑 그 새로 지은 그 지하 박물관 그거 좀 구경하러 갈 생각입니다. 네. 간 김에 목포까지 갈까? 목포랑 익산은 되게 멀어. 아니에요. 멀어요. 아니에요. 근데 KTX 타면은 금방이죠. 1시간이고요. KTX로 네. 운전을 하면 한 1시간 반? 2시간, 2 2시간. 시간은 걸릴 걸. 네. 2시간. 아니 KTX로는 어디다 2시간 반이면 가요. 아쿠아마린 얘기합시다. 네. 그 아카마린을 그러니까 왜 지금 청취자들이 왜 아카마린 얘기를 하다가 자꾸 다른 얘기를 이게 하냐. 아쿠아마린 얘기를 깊이 하면은 이 재미가 이게 없어서 스포일러가 이거,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그러는 읽으면 거예요. 재미가 없어. 이걸. 그래서 이게 점점 이 그러니까 소설이 조금씩 약간 구체화되는 묘미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너무 신기해요. 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랜만에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네라는 독자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쨍한 그런 소설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작가님께서는 일부러 의도를 하셨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이제 의도하신 거겠지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좀 구닥다리 같지 않아요? 이 작법이나 이런 그거 지금 기닥다리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지금 물어보신 거죠? 아니 저는 네. 이게 제가 쓰면서 이게 넘기고 그 편집자님한테 이걸로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거 좀 더 날렵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쨍해야 되는데 그 쨍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모두가 다 쨍한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저는 안 되겠다는 네. 생각이 그냥 그 원래 하던 대로. 이 얘기 해도 되나? 같은 은행나무잖아요. 재수사 같은 틈만 나면 소환되는 장강명.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네. 말씀하셔도 돼요. 돼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장강명 작가 장강명 데뷔할 작가님은 때 저 심사했거든요. 책걸상을 안 들어요. 장강명 작가가 데뷔할 때 심사했다고요? 네, 한겨레 문학상.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나한테 배웠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이미 그때도 저기 기자여서. 네. 그러니까 어떤 관계죠? 지금 백감 작가님은 되게 일찍 데뷔, 20대 한 중반쯤에 26살 겨울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오래됐어요. 일찍 데뷔한 네. 편이고 신춘문예 출신이죠. 저 문학 천재. 근데 아우. 장강명 작가는 30대 한 중반 중반, 정도에 네. 데뷔를 했고 나이는 저하고 한 살 차이 나거든요. 그죠. 나이는 네. 비슷한데. 네. 그래서 동년배 작가인데 한 명은 심사하고 한 명은 응모하던 관계였군요. 그래서 그 기억내. 표백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재수사에도 보면 되게 그 우리 홀수장인가 짝수장인가 하여튼 그 우리가 여러 번 구박했던 그러니까 앞에다가 대놓고 그 차라리 아예 홀수장은 없애버렸으면 나았겠다. 홀수장을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짝수장만 모아서 짝수장만 책을 냈으면 모아가지고 훨씬 잘 책을 냈으면 팔렸을 훨씬 거다. 잘 팔렸을 우리가 막 거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재수사에 비하면 아쿠아마린은 쨍하죠. 그래서 특별히 불분명한 게 없잖아. 그냥 대체로 장 작가님이 그 이제 내색을 안 하는데 그때는 표정이 확 굳더라고. 지금도 상처받았을 거야 아마. 되게 순한 분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네. 큰일 나. 우리 저 몇 주 후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강민 이렇게 막 뒷담화해도 되는 거야? 아니, 안 듣겠지? 장하현 작가님은 안 들어요. 네. 그 근데 옆에 이제 김혜정 대표가 듣잖아. 김세섬 김세섬 대표가 듣고서 대표가. 일러줄 수는 있어. 오늘 또 장강명 당신 씹었다 이러고. 네, 뭐 말 나온 김에 장강명 작가도 조만간 출연 예정입니다. 네, 자기 책 말고 다른 책으로. 다른 책으로 출연하겠다고 자원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책이 아닌데 너무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고 같이 방송하자고 해서 네, 유명한 또 외국 책 같이 하기로 근데 되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는 인연이네요. 장 작가님 그 데뷔작을 심사하셨다고. 본인은 하니까. 알고 있겠죠, 장강명 아, 작가는. 그럼요. 아, 네. 나한테 뒤에다 표사도 썼는데 뭐 제가 내 소설에 이렇게 높은 점수 주고 데뷔할 수 있게 해준 높은 높은 점수는 점수를 줬을까요? 줬을지는 몰라. 주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다른 작품을 올려야 백가음 된다라고. 작가는 끝까지 반대했을 수도 있구나. 참 있어요. 그러고 아예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심사위원은 한 7명인가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요. 7명 중에 6명은 이게 표백을 왜냐면 원했는데 그 백가음 한 명만 안 원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7명씩 되면 정말 합의에 이르기 힘들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왜 그렇게 7명이나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을 뽑으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한겨레 문학상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올 때는 제 기억에 한 700편, 800편. 그러니까 그거를 700편. 한 사람당 장편 100개를 들고 읽는 거죠. 한 달 넘게. 약간 좀 어느 순간은 좀 현타가 오시고. 심사료를 되게 많이 많이 안 드려야 줘요.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줘요. 아니 한 달이나 정말 많이 안 줘요. 한 달 동안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혼불문학상 심사를 했거든요 올해. 네. 거기는 많이 줘요. 그게 지금 한겨레 문학상을 디스하는 거군요. 네. 디스. 그 올라가는데. 은행나무에서는 이런 공모전 혹시 있습니까? 은행나무는 없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응. 요즘에는 지자체랑 같이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불문학상 제가 했지만 다산북수하고 전주 MBC 전주시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런 게 네. 예, 있어요. 은행나무는 황산벌 문학상에서 논산하고 논산시하고 같이 그런 황산벌 식으로 문학상. 하긴. 그다음에 제주 4.3 문학상도. 그러니까 은행나무. 출판사 단독으로 상을 주기에는 너무 요새 음. 예산 마련이 어려우니까. 지자체가 그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깨알피알 하자면 네. 그 은행나무 출판사 되게 좋은 출판사입니다. 왜? 그 주연선 대표님이신데 네. 그 통이 크세요. 그래서 되게 작가님들한테도 네. 되게 크게 되게 후원을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막 어떤 출판사들은 좀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잘 팔릴 법한 작가들이 있으면 쏙 빼가지고 네. 차기작 계약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은행나무는 정말 이렇게 전혀 무명이고 막 그런 작가님들 발굴해가지고 신인들에게 네. 좀 투자 책 많이 내주고. 하죠. 예. 그래요. 계약도 많이 그런 걸 되고.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러니까 한국 문학계를 좀 풍성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사고 그 대표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최진영의 구해증명이 네네네. 그 책이 예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한 4, 5년쯤 전에 그거 은행나무 책이에요? 은행나무 은행나무 책이죠. 그런데 그때 오. 계약 당시에 한국 문학계 미스터리. 그 전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최진영 작가가 정말 힘들 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조금씩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구해증명 같은 케이스도 그렇죠. 나와서 나오는 거죠. 은행나무한테는 뭐 굉장한 그럼요. 이득이 생겼을. 그래서 그 장강민 작가 재수사 같은 책도 사실 오래 기다렸다가 낸 거고 아쿠아마린도 오래 기다렸다가 내주신 거고. 잠깐만 여기서 지금 장강명 백가음은 다 기분 나빠야 될 것 같아. 아니 저는 맞는 사실만 딱 구해증명으로 벌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뭐 이런 느낌이. 그런 거 아니고 그것도 맞고 아니 그 제가 실제로 진영이 친하거든. 진영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내가 책도 내겠다. 아니 근데 최 작가님 구해증명 낼 때만 하더라도 은행나무 출판사 편집자들이나 뭐 주연선 대표님 같은 분이 이게 막 진짜 무슨 숨은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막 수십만 부가 팔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정말 될성부를 작가 그렇게 발견해가지고 좋은 작품 독자들이랑 오랫동안 만나게 하고 거기서 또 벌어들인 돈으로 또 뭐 오랜만에 작품 내시는 작가님들 또 막 약간 무명의 작가님들한테 계속 후원하고 계시니까 저는 정말 더 좋은. 뭐 다 잘 되면 좋지만 최진영 작가 그거 잘 됐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전부 다. 그 친한 동료들도 그렇고 출판사도 이렇게 잘 돼서 좋고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열심히 이렇게 작업해오던 친구거든요. 그 은행나무에서 저 책걸상 제작비를 왕창 쏘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을 책은행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대목만 딱 따가지고 지원선 대표님께 이렇게 보내드리고 원래 좋겠다. 제가 그동안 저 대기업 후원을 바라면서 프로그램 이름을 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책의 신세계, 뭐 책도날드, 책대리야, 내가 또 뭐 했지, 뭐 책놀이야, 뭐 수많은 거를 지금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 책 읽어 CU 이런 거 CU가 후원하면 내가 그렇게 책 하겠다. 읽어. 아 근데 책은행 괜찮다. 그러니까 책은행. 은행나무가 후원하면은 책은행으로. 책은행. 최근엔 좋은데. 책은행. 근데 제가 지금 그 은행나무 여기 그 관계자 두 분 계시다 그래서 네. 제가 은행나무 막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진짜 평소에 이제 은행나무 출판사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좀 약간 범상치 않은 한국문학계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기는 출판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악스트라고 하는 잡지 꾸준히 내는 것도 그거 대단한 거죠. 네. 그거 실은 내 마음을 보면 엄청 손해 많이 보거든요. 근데도 당연히요. 지금 네. 거의 지금 8년째 처음에 제가 다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사실 그 재예급도 드리면 저는 처음 나왔을 때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건 또 얼마나 가나. 기획안을 제가 써가지고 실은 그 제가 기획안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창간 때. 창간을 하기 전이죠. 다른 출판사에 제안을 했어요. 실은 유수한 네. 안 받았겠죠. 안 당연히. 받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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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했던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데 좀 전에 네. 얘기한 아까 얘기했던데. 네. 좀 전에 얘기했던데 거기 네. 근데 아우 나쁜. 그때 해가지고 제가 거기 편집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좋은 곳인데 실제 내막은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돈에 대해서도 네, 그렇고 네. 그거 했는데 제가 제 동생한테 그때 이제 했더니 사장님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보자고. 그러니까 그 주 대표님 통이 크시다니까. 최근행도 가능하겠는데. 제가 왠지 악수보단 돈이 적게 들 것 같지 않아 이게? 정말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악스트는 리터와 더불어서 사실상 리니얼하면서 더 좋아졌거든요. 양대 문학 잡지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보면? 이제 그만둔 지가 이제 한 꽤 돼가지고 4년 지금 다른 문학 잡지 나오는 지금도 것들이 잘 나간대요. 있긴 있지만 리터하고 리터랑 악스트가 리터랑 대표가 악스트. 아니에요. 아 그리고 악스트 되게 좋아요. 네, 이게 뭔가 컨셉이 되게 명확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리터는 별로예요. 리터도 좋죠. 리터도 좋은데 악스트 되게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좀 전에 그 되게 욕한 그 회사에서 산문집은 내지 않았어요 이번에? 안 냈어요. 딴 데입니까? 다른 데라니까. 자꾸 좀 이렇게 감 좀 잡으시라고요. 아까 말한 거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싸움 붙이지 말고 그 감 좀 잡으시라고. 장강명 작가 얘기하면서 거기. 저는 거기가 더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좀 아쉬운 점이죠.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나가라 그거 사표 내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악스트를 처음부터 기획하신 게 작가님이시구나. 물론 악스트가 아니라 뭐 제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문학 20일 정도 됐겠죠. 한국 구리죠. 네, 그건. 한국 문학 20일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 원래는 이제 기획서는 잘 썼는데 제목을 붙이는 능력은 이제 선생님이고 어른이시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뒤로 좀 물러나서 이렇게 젊은 후배들이 이렇게 잘할 수 옛날 있도록. 얘기니까 네, 뭐 네. 그냥 네, 뭐. 그 아쿠아마린 그 후속작도 뭐 고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뭐 차기작 이런 저 그런 건 없어요. 책이 너무 안 팔리는데 자주 내갖고 너무 민망해서 큰일입니다. 다음 저기 봄에 또 책이 단편 소설집이 나오거든요. 내년 봄에요? 내년 네. 봄이면 이미 다 묶여 있어요. 네. 일부러 이 장편 내고 하려고 좀 텀을 두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한두 편
더 채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아까 한참 전에 학기 중에는 학생들 그 수업하고 예. 그 친구들이 쓴 작품 읽어주고 하느라고 예,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는데 방학 때 방학 때 때만 쓰는데 이렇게 1년에 막 방학- 한두 권씩 계속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저 단편집은 4년 정도 묶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장편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장편은 그렇죠. 1년 동안 그렇죠. 이제 몇달 학기도 걸쳐서 해야 되니까. 학기도 내놔야 되고 그래서 장편은 그리고 또 취재도 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를 그래서 못 계속 딜레이하고 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번 학기에 죽어났어요. 제가 이거 하느라고. 그 수업 같은 거 없고 예. 그냥 풀타임으로 매일 책만 쓴다 그러면 장편 한 300쪽짜리 한 권 쓰는데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저는 되게 빨라요. 실제로는. 그래도 한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요? 구상만 끝나면은 예. 2달이면 한 권 써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쓰는 거는 구상하고 이렇게 예. 취재하고 예. 그런 시간이. 제가 원래 이렇게 앞에 이 백보드 같은 거에다가 막 뭘 해놓는데 그게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아예 시작 단편도 안 하거든요. 그 실제로 집 짓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예. 뭐 터 닦고 예, 예. 그다음에 설계하고 되게 천재 작가들은 그런 거 벽에 써붙이지 않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다 쓴다 그러지 제가 않습니까? 내가 되게 좀 여러 작가들과 얘기를 쓰면서 막 해봤는데 나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대요. 누가 예를 들어서 손홍규라고 제 친구인데 제 친구 작가 있는데 그 친구는 뭔 소설을 이렇게 오래 써? 뭐 맨날 그랬어요 저한테. 3일이면 뭐 그래갖고 하루 구상하고 이틀 쓰고 뭐 그래갖고 되게 그 한 시간 만에 뭐 30분 만에 한 곡 하나 썼다는 작곡가들 얘기랑 비슷하게 들리는데 대부분 믿음이 안 갑니다. 저 비슷해요 저랑. 보통 한두 달은 단편도 한두 달은 하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것만 하는 게 한두 달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간 소설 쓰는 건 그냥 통상적인 예술 범주랑 약간 다른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맞아요. 맥락. 나중에 2달째 이렇게 막 쓰면은 그런 거 기억이 전혀 안. 처음에는 그런 감각들도 기억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그 일을 한 2달을 하고 있으면 전혀. 그 정말 공감하는 게 그래서 나도 매일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글만 쓰면 훨씬 좋은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과연 좋은 착각을- 책이 나올까요?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주로 뭐 주말이나 밤에만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더 힘드시네. 예. 오래 걸리고 긴 호흡이 필요한 글을 못 옛날에 쓰겠더라고요. 이제 저도 직장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을 때는 시간 강사할 때는 아무런 다른 업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학하면 바로 그냥 외국으로 날랐거든요. 외국에 집을 얻고 거기 2달 반을 꽉 채워가지고 있다가 좀 사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뭐 그냥 여행 겸 네. 작업 겸 해서 어디 막 돌아다니는 여행은 잘 못하고 그래서 한 도시에 그냥 한 2-3달 가본 일단- 도시 중에 저는 그리스 좋아하죠. 제가 그래서 책도 냈고. 내셨잖아요. 여기 네네. 책 중에 그리스는 달랐다 이게 그것도 난다에서 나왔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산문집을 계약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그걸 하러 간 건 아니고 그때도 장편 연재. 네. 그리스는 달랐다라는 거는 짧은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소설인 거죠 어쨌든 2-30매짜리 네. 아주 짧은 숏 스토리를 여러 개 뭐 22개인가? 예. 다 그리스를 배경으로. 예.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사람 내지는 거기에 온 한국 사람 뭐 이런 그 약간 난민 얘기 많아요. 여행기를 조금 이렇게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로 예. 바꾸는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또 그런 정보도 또 줘야겠다는 강박증이 갑자기 음. 원래는 여행 산문을 내가 나중에 해줄게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뭘 했냐면 거기에 나오는 실제 지명들 네네. 뭐 그다음에 관광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약간의 실제로. 교통편 같은 거. 예, 실제로 예, 다 했어요. 그리고 나도- 작업이 엄청 더뎌. 나도 그런 힘들었어요. 시도를 그리고 한번 해볼까. 북유럽 편. 제가 지금 여행 준비의 기술 저 아. 속편을 쓰라고 예, 몇몇 사람들로부터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데
뒤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설 비슷하게. 그거 지도도 그건 그랬었죠. 은행나무에 한번 제안 한번 해보시죠. 그리스는 난다에서 나왔다는데 왜 은행나무에 제안을 해요? 여기 은행나무 관계자 두 분 계시니까 지금 K를 팝니다가 난다에서 나왔는데 왜 굳이 딴집에 얘기를 하냐고. K를 팝니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2쇄 찍었으면 잘 된 거지. 뭐. 있으면 요즘에 3주 뭐, 예. 3주 시간도 채 얼마 안 됐는데 됐는데. 2쇄 예. 찍었으면 잘 된 거지. 아 지금 방송에서 2쇄 찍었다는 얘기를 처음 하는 거구나. 네. 내가 지금. 네. 한 20일 만에 2쇄 찍었습니다. 그 컨셉 되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잘 만들었어요. 그 걸어본다 시리즈였거든요. 아, 그 네네. 난다에 걸어본다 네네네. 시리즈인데 그 아주 작은 동네부터 뭐 이렇게 외국의 어떤 데까지 이렇게 처음 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그거를 산문을 못 쓰겠는 거예요. 제가 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근데 그거 소설로. 잘 선택하신 것 예, 같아요. 짧은 소설로 네. 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산문집은 너네 아버지 방에서 온다가 어, 처음인 예, 거예요. 예, 처음이에요. 그 그리스는 달랐다는 네. 그 이전이고.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경험했던 것에다가 소설가적 상상력을 예, 조금 예,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맞아요. 만든 예, 거잖아요. 그것도 재밌는 시도였네. 예. 그 안에 책을 표지를 딱 피면 이만한 지도가 나와요. 그 안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과 뭐 이런 것들을 지도로 딱 또 그려서 되게 그거 저 괜찮다. 읽어보고 싶어요. 한번 제가 아니요, 제가 사서 아, 읽을게요. 아. 저는 책은 사서 읽는다고 읽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요. 책은 사서 읽. 예. 여기 방송에서 저의 명언 중에 하나가 책은 읽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아, 저 다른 작가들한테도 가끔 물어보는 질문인데 예, 예. 백가음 작가님의 책을 아쿠아마린 같은 거를 사놓고 안 읽는 사람하고 예.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습니까? 사놓고 안 읽는 언젠가는 읽으시겠죠. 예. 아, 다른 예. 네, 몇몇 작가들은 예.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사람이 더 좋다고 진짜요? 발언했었는데요. 저는 네. 백가음 작가는 읽진 않더라도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아니 그래서 이제 책걸상 청취자들 중에 JYP가 하도 막 이렇게 구박을 하니까 도서관파들 계시잖아요. 예. 그 도서관파들 그것도 중요하죠. 인증하세요. 아. 도서관에 신청했지만 샀다. 아. 이 JYP야. 그리고 심지어 도서관에 구매 신청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족들 아이디로 각기 다르게 신청하고. 전 학교 도서관이 있으니까 네. 네. 이제 맨날 가서 확인해 보거든요. 근데 대출이 꽤 많이 돼 있어요. 항상. 아니 그 자기 이름 검색해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개명대 도서관에서는 개명대 교수님들 책은 좀 더 많이 주문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한마디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할 수는 없고 네. 아이들한테 항상 대출이 돼 있는데 그건 너무 한두 권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게 한 몇 권 있으면 너희들도 빌려볼 수 있고 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는데 근데 학기 중에 나왔잖아요. 아카마린이 예. 뭐 학기 거의 끝날 때쯤에 그럼 슬쩍 나 새 책 나오는데 그게 수업하고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어쨌든 수업은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내 소설을 쓰다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제 소설을 막 쓰다가 수업을 해야 돼서 제 학생들 소설을 막 읽기 시작하면 좀 다른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정말 수업 때는 수업만 해야 좀 되는데 머리가 엉키는 예, 느낌이죠. 막 뒤죽박죽 되면서 네, 네. 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제 소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카마린 네, 그래서 얘기를 이야기가 했어요. 제가 얘기하죠.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잠을 거의 못 자니까 항상 뭐 이렇게 학부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봤자 그 아카마린을 읽을 이제 독자들에게 어떤 평이 나오면 제일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저는 읽고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이 답답하고 이거 다 아는 얘기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실은 방송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은 너무 많이 다루었던 얘기기도 하고 근데 조금 다른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제 소설이니까 가능한 어떠한 다른 연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꿈꿔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최종적인 어떠한 그 감정은 좀 답답함 네. 그런 정도만 해도 저는 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10년 만에 장편 소설 아쿠아마린을 발표하신 백가흠 작가님 모시고 책 얘기 그리고 참 쓸데없는 얘기까지 많이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유쾌한 이야기. 네네네. 그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책 팟캐스트 이제 계속 제가 가서 다 들어보려고요. 다 들어보시지 마세요. 아니, 저- 네. 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네. 못해요. 우리가 그래요? 8년이나 해가지고 그 요새 책 팟캐스트 다 없어지는 와중에 네. 아무튼 많이 괴롭혔는데 네, 유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저기 오늘 즐거우셨으면 심심할 때 한 번씩 놀러 와 주세요. 아유,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제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이게 아니라 저 다른 분의 주인공의 패널이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딴 책 들었어. 가지고 막 씹고 네. 그냥 물고 뜯고 이러면 더 네. 재밌습니다. 책걸상이 책은행이 되면 고정합시다. 진행자도 내가 물려드릴게 그냥. 아유. 백가흠 작가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